음, 오늘은 5가지 장애 중에서 단지의 발현을 막는 들뜸과 회한 대처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들뜸과 회한, 이 들뜸은 마음이 들뜬다는 거고 회한은 과거에 대해서 후회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어, 이 들뜸은 성인의 마지막 단계인 아라한도에 들어서야 사라진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보통 들뜸과 회한 이 일반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들뜸과 회한이 성인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럼 성인들 중에서 마지막 아라한도에 들어서야지만 그래서 사라진다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해탈해야지 그 들뜸과 회한이 사라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좀 자세히 알아봅시다. 음. 들뜸은 빨리어로 웃다자라 그래요. 회화는 빨리어로 쿠자. 그래서 들뜸은 그 빨리어를 그대로 풀면 정신이 흩어짐, 산만함, 그리고 오만하고 자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화는 우물함, 후회, 저열한 짓을 한다. 이런 뜻이라 그래요. 저기 뒤에 아자는 극단으로 나아간다. 과도함을 의미하는 뜻이어서 이 들뜸을 계속하면 정신이 흩어짐이 지나치게 많다. 산만함이 지나치게 많다. 오만 자만함이 지나치게 많다. 회화는 음울함이 지나치게 많다. 후회를 심하게 한다. 저러한 짓을 심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회화 들뜸 회화에 나타나는 방식은 첫 번째가 여러분이 혹시 명상하다가 이 빛을 보거나 희열감, 고요함, 그다음에 뭐 활기참 이런 걸 느끼신 적 있어요? 이제 이런 게 생기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거기에 의식되며 이제 더 이상 수행을 안 해요. 이런 걸 이제 중광과실이라 그러는데 중광과실의 달콤함에 취해서 의식되며 헤매는 게 들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마음이 그냥 들뜨는 게 아니라 수행하다가 어떤 그 특이 체험을 할 때 그거의 달콤함에 취해서 의식되며 그 주변을 맴도는 거, 그리고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거, 마치 내가 한 소식 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거를 뒤뜸이라 그러고, 회화는 수행하다가 이 진척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진척 없으면 의기소침해져서 과거의 미래를 헤매는 거를 회한이라 그래요. 과거를 헤매는 거는 현재 할 일을 놔두고 잘못을 한탄하는 걸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미래를 헤매는 거는 현재 할 일을 놔두고 헛된 꿈을 꾸는 것을 소리하는 것을 회한이라고 얘기해요. 회한은 과거의 미래로 헤매면서 현재 할 일을 안 하고 시간을 소일하는 거를 얘기하고, 들뜸은 중간에 잘 되는데 주저앉아서 의식되며 수행하지 않는 거를 얘기해요. 그럼 들뜸과 회한의 장점과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들뜸과 회한의 장점은 뭐가 있어요? 희망, 행복감, 행복감? 들뜸은 행복감이 있을 거고, 회한은 이건 행복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회화는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겠죠. 음,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반성할 게 있으면 반성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어떤 정리를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아닌가요? 단점은 회한에 대한 단점은요. 음, 그 자기가 잘못한 그 과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해서 음. 그걸 후회하면서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의기소침해지고 그러는 거죠. 들뜸의 단점은 들뜸은 너무 좀 경박해질 수도 있죠. 음, 자기가 음, 그 희망에 차서 그
완벽하게 이루어진 게 아닌데 뭔가 착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요? 자, 이거 봅시다. 별등급 회원의 장점은 이 잘난 척 마음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회원은 분주한 척 마음을 속일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난 척 마음을 속인다고 하는 거는 뭔가 좀 이렇게 기분 좋은 거 그걸 가지고 내가 한 소식했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고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 회화는 과거 미래를 헤매면서 그 아무것도 안 하지만 뭔가 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이게 우울함이나 이런데 후회를 하고 있으면 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이걸 붙잡고 씨름하느라고 마치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둘 다 잘난 척, 분주한 척,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맨날 안 좋은 일을 얘기하면서 계속 그 끌탕을 해. 그럼 주변에서 야, 제발 좀 너 저 과거 일 그만 좀 얘기해라. 그래도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거 일 안 좋은 일 회상하면 괴로울 텐데 이 사람은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해요. 주변 사람이 뭐 소용이 없는 왜 자꾸 하냐? 그렇게 얘기해도 이 사람은 끊임없이 과거를 헤집고 다니면서 후회하고 한탄하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자기를 위로하기 위한 수단인가요? 음, 위로하기 위한 수단? 또 이렇게 쾌락이 온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도 쾌락이 온다. 쾌락이 온다? 네, 그거에 그 우울에 대한 쾌락. 음, 쾌락보다는 이 마음은 대상 없이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과거에 대한 후회, 회한, 그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 음, 마음은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음, 사람이 자기 생활의 발전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후회 한탄 이런 것만 하면서도 마치 내가 뭘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후회 한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더 절망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 한탄하는 걸 가지고 내가 뭔가 하고 있다. 이렇게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음, 모든 마음은 대상 없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대상을 붙잡아요. 그 대상이 좋은 걸 붙잡으면 좋은데 나쁜 걸 붙잡아도 마음은 뭔가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대해서 떠올리고 그러는 거 이거 반성하는 거 아니냐. 그럼 뭔가 교훈을 배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거에 잘못한 일에 대해서 그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들끓어 올라. 그걸 생각을 해. 그럴 때 반성하고 교훈점을 찾아내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그냥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 삶이 발전되려고 그러면 뭔가 행동을 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아무 행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음, 과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또 음, 이 후회 안 타는 사람들 특징 중 한 가지는 미래 얘기도 많이 해요. 내가 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근데 그거를 바로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미래에 대해서 꿈꾸고 생각하고 그러느라고 상당 시간을 소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의 특징은 시간을 소모한다는 거예요. 그게 단점이에요. 들뜬그 회원의 장점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뭔가 하는 것처럼 속일 수 있어서 시간 소일을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게 장점이면서 엄청나게 큰 단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뜬그 회원의 그 단점은 뭐예요? 현재 할 한정,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지금 뭔가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반짝반짝만 빛이 나니까 또는 내 이렇게 몸이 붕 뜨는 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거기에 끄달려 가서 그 다음에 좀 더 미세한 마음의 움직임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회한도 마찬가지죠. 과거 미래를 다니면서 시간 소모하느라고 현재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현실을 바꾸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뭔가 행동을 해서 과거에 잘못한 일을 메꿔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한 일을 우리가 넘어가는 방법은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을, 유익한 일을 해서 메꿀 때만 해결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는 평정심을 잃고 저열한 짓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들뜸과 회한에 빠지면 저열한 짓을 한대요. 어떤 짓인가요? 내가 한소식했다. 내가 조금 있으면 해탈할 거야. 이렇게 막 자만심 생겨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할 수 있어요? 무의식 중에 무시할 수 있죠. 그다음에 회한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학하는 거죠. 그게 저열한 짓이에요. 들뜬모에 빠지면 평정심을 잃고 자기와 남에 대해서 저열한 짓을 한다. 이게 단점이에요. 마지막으로는 그 수행에 진척이 없어서 결국 고통에서 자유를 수 없다. 이게 단점이 되는 거예요. 자, 들뜸과 회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 상응부라는 경전에 이렇게 써 있어요. 김홍 선생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원인, 마음에 불안이 있다. 거기에 자주 지혜롭지 못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곧 아직 일어나지 않은 들뜸과 회한을 불러일으키고 이미 일어난 들뜸과 회한을 늘리고 드세게 만드는 자양분이다. 대책, 마음의 평안을 되찾는다. 거기 시시로 지혜로운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곧 아직 일어나지 않은 들뜸과 회한을 일으키지 않고 이미 일어난 들뜸, 회한을 키우거나 드세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 상부 경전에 보면 들뜸의 원인은 마음의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 계속 거기에 주의력을 기울여. 그러면 들뜸의 회원이 일어나고 이런 들뜸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마음에 불안심이 일었을 때 여기에 주의력을 기울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다 주의력을 기우냐? 마음의 평안을 되찾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주의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뭔가 불안심이 생겼을 때, 이것도 조건 따라 일어나는 거니까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겠지. 그러고 그냥 보내야 되는데, 이 불안하니까 신경을 쓰게 되면 그 들뜬 거이 점점 더 커진다. 그래서 마음에 불안이 생겼을 때는 그냥 다 때 되면 지나가겠지. 그리고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되찾는데 주력을 기울여라. 그런 뜻인 거예요. 이 같은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마음이 들뜰 때는 택법, 정진, 환희 각지를 닦기에 적당하지 않으니 그것들로는 산만해진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택법은 법에 대해서 고찰하는 거예요. 정진은 열심히 하는 거, 환희는 그 마음의 기쁨을 일으키는 거, 이런 걸 닦는 게 적당하지 않다고 써 있어요. 거꾸로 마음이 들뜰 때는 경안, 삼매, 평온 각지를 닦아야 하더니 경안은 마음이 가벼운 거예요. 삼매는 마음이 고요하게 있는 거, 평온은 마음이 평온하게 있는 거, 이걸 닦아야지만 쉽게 가라앉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안 될 때, 정신이 산만하고 마음이 불안할 때 참고 계속하려고 하면 역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혹시 살면서 이런 경험 있어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잘 안 돼. 근데 이걸 내 지금 꼭 해야 돼. 그래서 참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일이 꼬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 호흡 등 단순 반복되는 활동으로 마음을 평온케 하는 것이 좋다. 일단 일 안 풀리고 힘들면 더 뭐 해보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다 내려놓고 자기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걸 먼저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무슨 꽃이에요? 목련이요. 목련. 이제 조금 있으면 목련꽃이 펴요. 이런 꽃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좀 평온해요. 평온하고 기분이 나아지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순수한 대상이라 그래요. 뭔가 순수한 대상의 마음을 갖다 붙이면 내 마음도 이 대상 따라서 평온해진다. 그래서 들뜸과 회한이 들끓 때는 얼른 그 의식을 돌려서 주변에 순수한 대상을 바라보는 걸 해야 된다. 그럼 마음이 평온해진다. 그런 거죠. 내가 막 마음이 들뜰 때 손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점점 더 들끓으니까 마음을 어디로 옮겨요? 마음을 이런 순수한 대상에 옮긴다. 이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요건 무슨 사진이에요? 일출? 일출이 아니라 저녁 노을 지는 거예요, 지금. 이 저녁 노을 지는 걸 보면은 마음이 가라앉죠. 네. 근데 신기한 게 제가 서양 가서 봤는데 저녁 노을 질 때는 새들도 갑자기 다 고요해져요. 그러니까 일순간에 그 해변가에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야. 너무 신기하더라고. 왜 날아다니는 새들도 저녁 노을을 보면 그 고요해질까요? 하루를 정리하고 생각하는 거요. 음, 저녁 노을 지는 걸 보면서 나쁜 마음 먹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노을 지는 걸 보면 뭔가 반성도 하고 정리도 하고 좀 이렇게 착한 마음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뭔가 탐욕과 정냄을 내는 사람들은 정말로 특이한 사람이다. 저녁 노을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냐면 이상 모든 만물은 조건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구나. 즉 모든 만물은 연기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구나. 그런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하면서 마음 관찰하는 것도 마음속 대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보면서 일상 만물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니까 집착해 소용이 없구나. 그런 깨달음 얻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 연기법을 깨닫게 해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저녁 노을 지는 거, 낙엽 지는 걸 바라보고 있으면 인생 무상을 느끼죠. 그것도 연기를 네. 느끼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마음을 평화롭고 고요하고 차분하게 만드는 대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런 것처럼 순수한 대상, 자연, 그다음에 어린아이의 그 해맑은 웃음, 순수한 대상인 거죠. 여기에 두 번째로는 이 뭔가 조건 따라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연기적으로 일어나 사라지는 대상들 두 가지가 우리 마음을 평화롭고 고요하고 차분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뜸과 회한이 생겼을 때는 얼른 내 의식을 이 두 가지 대상 중에 한 가지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예를 들어 봅시다. 이 평온함을 주는 생활 명상. 1호흡에 단내리고 익숙한 일 하기. 2 동작에 단내리고 단순 반복 활동하기. 3기 감각에 단내리고 음악 명상. 4코 감각에 단내리고 호흡 명상. 단순 반복되는 활동을 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져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세상이 그 조건 따라 일어났다 조건 따라 사라지기 때문에 변화무상해요. 살다 보니까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무의 속에 불안감이 있어요. 지금 평화로운 게 다음에 어떻게 될까? 또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미 좋은 게 또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어요. 단순한 거는 이게 미래가 예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단순 반복되는 활동을 하게 되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 반복되는 활동을 하면 마음도 편해져요. 예를 들어서 그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그러면 호흡을 하라 그러잖아요.
호흡이야말로 단순 반복되는 활동 중에서 제일 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하는 순간 호흡이 단순 반복되기 때문에 거기서 마음이 평온해져요. 두 번째로 걷는 거, 그것도 마음이 편해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익숙한 일 있죠? 우 대표님은 어떤 일이 익숙합니까? 익숙한 일이요? 저는 뭐 좀 가끔 이렇게 음악을 좀 들으면 좀 음, 클래식의 약간 행진곡풍 이런 걸 좀 가끔 들어요. 그러면은 마음이 좀 밝아지더라고요. 들으면. 그거는 익숙한 일이 아니고 단순 반복되는 일인 거예요. 김용 선생님은 그 마음이 불안할 때 어떤 익숙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뭐 청소를 한다거나 설거지를 한다거나 이런 거요. 그렇죠. 이게 네, 설거지나 청소하는 거는 익숙한 일이에요. 그리고 단순한 일이잖아요. 네, 설거지하면 네. 내가 그 노력한 만큼 성과가 금방 나타나기 때문에 아이 세상이 예측 가능하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뜸과 회한일 때는 단순한 일을 반복하거나 익숙한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반복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호흡에 닻을 내리고 설거지 하는 거예요. 또는 씻는 거에다가 가볍게 의식을 두고 설거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나 동작에 닻을 내리고 일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찬가지로 음악을 들으면서 할 때는 귀 감각에 잘 내리고 뭘 들으면 더 좋고, 특히 호흡할 때는 코 감각에 닻을 내리고 호흡을 하면 더 좋아요. 자, 네 번째 거 한번 해봅시다. 자, 다들 눈을 감으시고 음, 숨을 들이셨다가 내쉬어보세요. 숨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숨을 들이쉬다가 내쉬면서 들숨 달숨이 일정하게 반복되는지 불규칙하게 반복되는지 그걸 먼저 살펴보세요. 예, 숨이야말로 우리 집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단순 반복되는 활동의 대표적인 거예요. 숨을 관찰하다 보면은 들러나가는 숨과 나가는 숨이 일정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자, 첫 번째 하실 일은 들숨과 날숨이 일정하게 반복되는지 아니면 불규칙하게 반복되는지 그걸 잘 살펴보시는 거예요. 음. 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들숨과 날숨이 일정하게 반복되는지 불규칙하게 반복되는지 살펴보세요. 일정하게 반복되면 그 리듬에 몸을 맡기고 차분하게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평온해지실 거예요. 두 번째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들숨과 날숨이 코 천장에 닿는 느낌을 관찰해 보세요. 그래서 숨을 들이쉴 때는 들어가는 숨이 시원한지 따뜻한지 보고 숨을 내쉴 때 그 숨이 따뜻한지 시원한지 한번 보세요. 들이쉬는 숨이 코천장에 닿을 때 그 느낌이 시원한지 따뜻한지 내쉴 때 내쉬는 숨이 코 안쪽에 닿을 때 시원한지 따뜻한지 그걸 구분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 들이쉬는 숨이
시원하다면 매번 똑같이 시원한지 시원하다 따뜻해지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 내쉬는 숨이 따뜻하면 그 숨이 따뜻하다가 차가워졌다가 지 맘대로 막 변하는지 아니면 일정하게 계속 따뜻한지 살펴보세요. 들숨 달숨이 그 천장에 닿으면 산화질소라고 하는 우리 몸을 이완시키는 물질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숨만 쉬어도 부교감증이 활성돼서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거기에 들숨 날숨이 일정하게 반복되는 걸 느끼면서 아, 세상은 안전하구나 하는 생각에 또한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또 덧붙이면 들어가는 숨이 일정하게 시원하고 나가는 숨이 일정하게 따뜻하기 때문에 역시 세상은 예측 가능하다는 생각이 무의식 속에 닿으면서 마음이 평온해지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들숨과 날숨이 코 천장을 때릴 때 들어가는 숨이 따뜻한지 내쉬는 숨이 따뜻한지 잘 살펴보세요. 자, 이번엔 들숨이 긴지 날숨이 긴지 한번 살펴보세요. 숨을 들이마시는 게 긴지 내쉬는 숨이 긴지 한번 살펴보세요. 아마 내쉬는 숨이 들숨보다 약간 길 거예요. 그 내쉬는 숨이 따뜻할 거예요. 그러면 길고 따뜻한 숨을 따라서 숨을 내쉬면서 오늘 일과정에 있었던 스트레스를 날려보내세요.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면서 길고 따뜻한 숨을 따라서 남은 스트레스를 다 하늘로 날려보내세요.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면서 길고 따뜻한 숨을 따라서 남은 스트레스를 다 하늘로 날려보내세요. 다시 한번 길고 따뜻한 숨을 따라서 숨을 후 내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남았던 찌꺼기를 다 날려보내세요. 그리고 그 숨을 따라서 가벼워진 여러분 몸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에는 흰 구름이 바람에 산들산들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을 그 구름 위에 살며시 내려놓으세요. 살랑살랑 흔들리는 구름 이불 위에서 오늘 있었던 힘든 일들을 다 털어버리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흔들 구름 의자를 즐겨보세요. 숨 들이쉬고 내쉬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
숨을 내쉬며 내쉬는 줄 안다. 숨을 들이쉬며 들이쉬는 줄 안다. 들숨, 둘, 셋, 넷, 날숨,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음이 편해진다. 입가에 미소가 스르르 피어난다. 지금 여기 생명이 살아난다. 내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서서히 눈을 뜨세요. 숨을 다시 한번 크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서서히 눈을 뜨세요. 자, 눈을 뜨세요. 지금 저랑 간단하게 호흡해 봤는데 들숨과 날숨이 일정해요? 아니면은 들쑥날쑥해요? 아직 들쑥날쑥한데요. 아, 들쑥날쑥해요? 음. 경지 선생님은 처음에는 좀 불안했는데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갈수록 좀 안정을 찾아간다는 느낌. 처음에 좀 들쑥날쑥하더라도 그 들쑥날쑥하는 건 내가 아니까 일정하게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안정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들어가는 숨하고 나오는 숨하고 어떤 게 차고 따뜻해요? 들어가는 숨이 차갑고 나오는 숨이 따뜻해요. 들숨이 시원하고 날숨은 따뜻하죠. 네, 날숨을 할 때 들숨이 입으로 시원해요. 숨을 들이쉴 때 외부 공기 들어오기 때문에 시원하고 나가는 숨은 내부로 데펴져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쉬는 숨은 따뜻해요. 잘 관찰해 내쉴 때 보세요. 입으로 하면 안 돼요? 응? 입으로 하면 안 되냐고요. 잘 안 들려요. 오, 숨을 들이쉬면서 코 천장의 느낌을 보세요. 다시 해보세요. 그 코로 내뱉어 보세요. 가르쳐요. 입으로 하면 입으로 다 내뱉으면 안 되냐고요. 아니, 코로 들이쉬고 코로 내뱉는 거예요. 네, 들이쉬면 코로 해서 시원해요. 내뱉으면 따뜻하고, 네. 그리고 날숨이 들숨보다 약간 길어요. 그래서 마음이 들뜨고 그 과거 미래로 떠돌고 있을 때 그럴 때는 그냥 호흡만 하더라도 좋은데 이 코에다가 닷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들숨과 날숨이 일정을 반복되는지 그 들어가는 숨이 따뜻한지 나가는 숨이 따뜻한지 그리고 어느 숨이 긴지 그 세 가지만 살펴보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것만 하더라도 이 예측 가능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아, 내가 지금은 안전한 데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호흡을 하기 어려운 조건일 때는 제가 뭘 하라 그랬어요? 단순 반복되는 일을 하라 그랬죠. 걸어도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익숙한 일. 그렇게 세 가지를 하면은 무의식이 세상은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한 마음이 상당히 누그러져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간단하게 오늘 해본 소감 얘기하시고 마치기로 합시다. 그 질문 하나 했습니다. 예. 예. 그 우리가 이제 명상하고 음, 그 참선 음, 그리고 지금 조계종에서 얘기하는 그 관아선 음. 조계종은 그 관아선이 뭐 최고의 수행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일반인들은 그게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그냥 이런 지켜보기 윗바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 이러는데 일단 참선하고
명상하고 차이점, 그리고 그 관하선이 효용성이 있는지, 그런 거 한번 좀 질문하겠습니다. 예. 그거 꼭 지금 알아야 되겠어요? 아니, 그 궁금해서 일단 생각이 나서. 음. 그 일단은 먼저 오늘 배운 거에 대해서 질문할 것을 먼저 하세요. 오늘 배운 거요? 예, 그건 내가 보기에는 중요한 질문 아니어서 다음번에 네. 이제 관련된 게 나올 때 말씀해 드릴게요. 네. 그러면 들뜸과 해안 얘기했는데 지금 5가지 장애물에서 하나씩 해나가는 겁니까, 앞으로? 이제 5가지 장애 중에서 이제 다 했는데 첫 번째가 강박적 쾌락에 대한 욕망, 두 번째가 아기성냄, 세 번째가 나태와 혼침, 게으름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가 들뜸과 회한, 마지막으로 회의적 의심. 그렇게 5가지가 오장애예요.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래서 평상시 자기 마음을 살펴볼 때 보통은 들쑥날쑥 보라,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느낌, 감정 이런 사라지는 거 보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기본 단계고 조금 지나면 이렇게 오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깨달으면 실각지라는 게 있어요. 내 마음에 탐욕이 있는지 없는지, 내 마음에 성남이 있는지 없는지, 내 마음에 나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 마음에 들뜸과 회한이 없으면 아, 내 마음에 들뜸과 회한이 없구나. 나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알아내 가겠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살펴보다가 내 마음에 회의적 의심이 없어. 아, 그럼 내가 초보 단계인 예류과에는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어느 정도 해탈돼 가는지를 이렇게 오장에 있는 거 없는가를 판단하면서 판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인인 예류과에 들면은 오장애 중에서 어떤 게 사라진다 그랬어요? 5가지 중에서. 감각적 쾌락, 감각적 쾌락은 상당히 오래 가요. 예. 예류과에 들면은 일단 회의적 의심이 사라져요. 그다음 회한이 사라지고. 왜냐하면 회의적 의심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이 그 연기에 의해서 변화하지 않는다. 그걸 안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집착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아, 세상은 조건 따라 생겼다가 조건 따라 변하는 거구나. 세상은 상호 의존해서 변하기 때문에 나 혼자 잘 살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그걸 확고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일단 해탈 흐름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각적 욕망과 아기 성냄이 있죠. 아기 성냄이 두 번째 성인의 단계에 들어가더라도 남아 있어요. 세 번째 성인의 단계에 들어가지만 아기 성냄과 감각적 욕망이 사라져요. 감각적 욕망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먹는 건 탐심도 굉장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 나이 먹는 거 보면 나 먹고 싶잖아요. 그런 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나이 먹어도 아, 뭘 먹네. 저거 먹을 만한가 모르겠다. 그럼 별로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막 욕을 하더라도 성냄이 안 일어나. 누가 욕하고 있네. 뭐 욕하다가 지치면 그만두겠지. 내 마음이 평온해. 그렇게 되는 게 아기 성냄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인의 3단계에 들어가야지만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인의 4단계 아라한 거에 들어가면 뭐가 없어져요? 나태, 혼침, 졸음, 게으름 그게 사라져요. 그리고 들뜸이 사라져요. 그 3가지가 완전 사라져서 구름에 달리듯이 그냥 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무슨 일을 저질러도 내 마음은 평온해. 그런 평온함 속에서 대처 방법이 순간순간 생각이 나가지고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는 거예요. 구름에 달가듯이 가인 삶을 사는 게 아라한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오장애를 간단하게 보지 마시고 오장애를 계속 살펴봐야 돼요. 이 중에 어떤 게 나한테 일어났나,
어떤 게 나한테 줄었나? 이제 자기 전에 명상하실 때, 오늘 오 장애 중에서 뭐가 좀 줄었나, 뭐가 안 줄었나, 그걸 판단해 보면서 오늘은 이 성인 몇 단계 한번 가봤구나. 아직은 멀었구나. 그런 판단 기준으로 오 장애를 활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음. 그다음 제가 오 장애에 대한 대처법도 말씀드렸죠. 회의적 의심이 들 때는 뭘 하라 그랬어요? 네, 강약 증후군이 생길 때는 부정을 하라 그랬죠. 네, 아기 성냄이 생길 때는 기쁜 일 생각하라 그랬죠. 나한테 원치 올 때는 밝은 빛을 생각하라 그랬고, 그다음 들뜬 거 해안이 오면 평온함, 평온함을 주는 대상을 찾아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오력이라고 오장애에 대응하는 5가지 힘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오장애에 대응하는 7 깨달음의 출각지라는 게 있어요. 오력, 실격지가 얼마나 내 마음속에 생겼나 그런 걸 계속 살펴보면서 수행하시는 거예요. 오장애는 줄고 오력, 실격지가 늘어나야지만 수행에 진척이 있고 내 마음이 평온해지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평온한 마음으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간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회의적 의심에 대해서 한 번 더 하고 그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편안한 밤 되세요. 네.